자, 28번째 강좌입니다. 이제 문학 지문에 대한 독해를 이제 들어가 보죠. 독해 능력 편에서요. 먼저 시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시문학은 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가끔 하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이제 가장 유사한 것이요. 노래 가사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것인데, 어떠한 감정이 나왔을 때 감정에 대한 응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상을 보고 이제 꽃 같은 것을 봤을 때 꽃을 보고 야, 정말로 예쁘다. 이렇게 해서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 느낌을 일반적 서술 방식은 자, 꽃이 참 예쁘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서술이죠. 그런데 그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응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와, 꽃은 결국에는 태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축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시를 이해할 때는 감정을 먼저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두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데요. 시의 요소에서 먼저 전체적인 소재, 주제, 제재 막 이런 것들을 묻는데 어떠한 소재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소재는 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소래 진달래꽃에서 이제 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소래 진달래꽃에서 무엇을 보고 쓴 거냐면은 진달래꽃을 이렇게 소재로 삼은 거죠. 대상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주제입니다. 주제의 요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면 주제의 요소. 그러니까 주제의 재료.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진달래꽃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진달래꽃이 소재라고 하면은 진달래꽃에서 제재, 주제로 잡은 것은 이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로 삼은 것이니까 진달래꽃의 제재는 이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소재와 제재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의 전체적인 감정입니다. 전체의 감정. 그러니까 진달래꽃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별의 슬픔이죠. 이별의 슬픔. 요것을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요. 그걸 진달래꽃을 소재로 삼아서 이별이라고 하는 제재를 표출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주제는 이별에 대한 슬픔. 그것도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A불비의 슬픔.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정적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정적자 문제가 나오면 서정적자는 시 속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 속의 주인공, 이게 서정적자다. 진달래꽃의 서정적자를 잡아보면은 이것은 어떤 이별을 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나오죠. 남자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여인의 목소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의다가 서정적자는 나입니다. 나가 아니고 그로 표현되는 것은 객관화된 다른 대상, 이상의 오감도라든지 그래서 다른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다가 나입니다. 근데 이 나가 이별을 하는 여인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신경림 씨의 농문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뭐 시작을 하자마자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파장이 돼버렸죠. 여기에서 정서를 잡으면 파장, 느낌이 암울합니다. 암담하죠. 이 암담함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는지 보죠.
오동나무 가지에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텅 빈 운동장 쓸쓸함이 남아있죠.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 이때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뜻해주는 것도 되고 진짜는 뭐 우화, 화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서 이런 것이 중의법이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다 썼죠. 분이 얼룩진, 그러면은 화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농악 저기를 하기 위해서 얼굴에 이제 화장을 했던 거에서 그것도 지우지 않은 채로 이렇게도 되고,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대부분 술을 마시는 것들은 그 부정적 의미로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이제 건배를 들고 한 잔 정도 이렇게 축하주를 하는 것이겠지만은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은 뭐 한탄, 그 다음에는 허무, 그 다음에는 우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 주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접적인 정서가 표출됐죠.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물의 기들 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호응을 해주는 것은 쪼무레들 뿐밖에 없고, 다른 성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않고, 더군다나 어른 축에 끼는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철이 든 사람들은 비웃긴 하고, 보름달이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이 꺽정이는 임꺽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다 그러면 사회 현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저항도 해보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저 임꺽정이의 참모가 되었던 사람인데 원래는 지방 서리였었죠. 서리가 이제 참모 역할을 하다가 다시 토벌작전, 저 임꺽정 부대 이제 저기를 해서 정부군이 이제 토벌작전에 나서니까 다시 현실과 야합을 해서 되돌아섰습니다.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야합도 해보지만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여기서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시적 현실이 나왔습니다. 이거 시적 현실이 결국에는 피폐된 농촌 현실이구나. 이 농악대가 이제 뜻해주는 것은 그래서 흥겨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대한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그냥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기를 했는데,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은 애들밖에 없고 처녀애들까지도 벌써 비웃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편네에게 맡겨두고 수천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반어법이 되겠죠. 여기서 왜 그러냐면 신바람이 날 리가 없죠. 풀이 죽었다. 더 이상 할 기분이 안 난다. 이것을 신명이 난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그 반어법. 그래서 이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간 미친 척이라도 해봐야 좀 분이 좀 풀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주제는 피폐화된 농촌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하소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암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해보죠. 윤동주 이제 독을 차고 이제 그것인데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슴에 독을 찼다, 독을 품었다 그죠. 어떤 독인지 이제 봐야 되겠죠. 강한 의지인데.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죠, 이때.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에이, 버리지. 그래봤자 자기 자신만 뭐 할 텐데. 그러니까 뭐 독립에 대한 의지나 또 사유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거가 되겠죠.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막 버려라 그러니까, 야, 내 강한 의지가 너를 해칠지도 몰라. 이렇게 위협도 해보는 거죠. 또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마저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다 한다 하더라도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참 자꾸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 모래 아래 될 것임을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그저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강한 의지 그런 거 풀지 말지. 사회에 대한 개혁 같은 걸 뭐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 혼자 나가서 되겠어.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안 돼. 나는 이 강한 의지를 갖다 품고 살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가 에이 허무한디 독을 차서 무엇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나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오히려 염려를 한다. 이게 이제 일련의 이제 주제죠. 이연으로 갔더니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하루가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을 원망 않고라고 하는 것이 사유에 대한 부정적 의미입니다. 허무한 뒤 하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로 내 마음을 노림에 있대. 이제 이리승냥이는 일제 이제 유혹이라든지 또는 압제라든지 강한 압박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히오리라. 내 맡긴 내 신세임.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차피 내 강한 의지를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죠. 그래서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아주 그냥 이때 선선히라고 하는 것은 차분히 이렇게 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는 결코 버릴 수 없다. 강한 의지죠. 마금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실은 죽었을 때 결국은 내 의지조차 버리면은 나는 허무해서 어떻게 사느냐. 내 의지가 내 삶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와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주제는. 그게 이제 이 강한 의지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겠죠.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죠. 시는 정말로 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정에 대한 응축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내는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시를 보고서요. 막 한참 고심을 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야 저거 무슨 표정인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저기인데 아주 쉬운데 사실은 시를 쓰기가 어렵지 시를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는 어려운 것이야. 어렵죠.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막 환히 웃고 있으면 좋아.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어떤 노랫말을 갖다가 듣고 나서 그 노랫말을 막 분석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뜻이 이렇게 하지 않죠. 딱 노랫말을 듣고 나서 그 가사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분석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나 같은 시도 굉장히 막 어렵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독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허무한데 해안독이 없는 어찌고 저찌고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딱 읽어서 가슴에 독을 찼다. 독을 품었다. 그럼 강한 의지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로 들어가서 보죠. 이제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인데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자, 만났습니다. 여승 만나서 그렇겠죠. 가지추의 냄새가 났다. 이제 가지추는 쌉스르한 그 나물이죠. 산나물. 그러니까 가지추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 여승한테서 향기나 향수 냄새가 아니고 좀 쓴내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에 대한 고통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들었다. 그래서 여승이 되었어도 표정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나는 불경처럼 성경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진실로 슬퍼졌다, 서러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2연부터 나오겠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광산지대죠.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했다. 이제 이때 처음 만났죠, 이 여인을. 여승이 이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리한 여인에게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삶에 대한 막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섣벌같이 나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이 섣벌은 떠돌이벌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벌처럼 그냥 잠시 들렸다가 근데도 여인은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 애환이 거기서부터 나오네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여자 혼자 그렇게 딸 먹여 살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린 딸도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희망이었던. 만약에 어린 딸이 안 죽었으면 구태여 스님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린 딸이 죽고 나서 산꽁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산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의 머리오리가 둥둥둥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바로 중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님이 된 그런 슬픈 날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필자가 표현해 주는 것은 뭐냐면 나가 그 어떤 여인을 본 느낌인데 그 여인은 삶의 애환을 갖다가 고토리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남편도 떠나서 안 돌아왔죠. 하나 키우던 딸아이는 죽어서 묻었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여승이 되면은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귀에서 스님이 되면 한 같은 걸 다 잊혀져야 되는데 얼마나 현실적 삶의 애환이 서려 있든지 스님이 되어서까지 가지취의 냄새가 나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고 그 삶에 대한 애환이 그렇게 배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크하고 쓸쓸한 여인의 모진 삶의 애환을 갖다 노래를 한 것이죠. 자, 파악하기 쉽죠.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는 되게 이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1번처럼 공통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물었죠. 그러니까 주제, 소망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것들은 뭐냐면 탄생과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했을 때 벌써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아닙니다. 그 다에는 죽음에 대한 것은 다뤄 있긴 하지만요. 내면적 갈등을 종교적인 믿음으로 아니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삶이 참 어려우니까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 화자가 의지가 나와 있는 것은 나번밖에 없었는데 나도 구체적 사물은 아니죠. 추상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시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글의 화자가 나의 벗에게 말하자면 야, 너 그렇게 강한 의지 버려. 그냥 괜히 혼자 가지고 있다가 너만 쓸쓸하게 너 죽을 거 아니야. 나중에 또 삶이 그런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허무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꿋꿋한 의지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야,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버리라고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주제의 응용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이제 또 예시 문제 두 번째 있는 것을 볼까요?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자 북관 땅입니다. 근데 어딘지는 몰라도 작은 북쪽 어떤 고을 있죠. 어느 아침 의원을 피웠다. 이때 이제 북관은 주로 이제 만주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인데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나서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들여서 그러면 의원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애는 석가열애니까 인자해 보이는데 위엄도 있어 봅니다. 관공은 관우의 그런 이제 수염이죠. 그런 수염 쫙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엄도 있고 인자해 보였다. 이렇게 되죠.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현대식 이제 현대 병원 간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간 거죠. 옛날에는 한의원이 보편적이었으니까요. 평안도 정주라. 문득 물어서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고향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타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연에 대한 연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정으로 하긴 하죠. 그래서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거기에는 누구 아무개 고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막역지간이다. 참 친한 친구였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친한 친구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이 또다시 던지시고 이제 더 인자해졌죠. 좀 자식처럼.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다시 한번 진찰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이죠.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그러니까 타관사리에서 만나서 특히 이제 타관사리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의사 저기 만난 것이 아니라요. 아파서 갔으니까 고향 떠나서 아파서 이제 저 병원을 찾아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 고독하고 쓸쓸했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그 의사가 아버지 친구 또 같은 고향 그러니까 얼마나 따스하게 이렇게 느껴졌는지 내 마음이 다 푸근해지고 온 병이 낫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슉슉 이렇게 이해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시를 갖다 막 강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대학에서 평론을 공부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잘데기 없이 분석하고 밑줄 긋고 뭐 시어가 어떠고 저쩌고 지랄이니 마네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는 정말로 쉬운 겁니다. 자, 나번에 한번 보죠 또.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이 그리워서 삘릴릴리 보리 여기에서 이제 그리움부터 생기네요.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서 자 고향이 그립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과거가 그립죠. 그리운 대상. 자, 그 다음에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자, 인환이니까 사람들의 애환을 말합니다. 인간사 그리워서.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이 이제 이렇게 보리필이가 요것이 그리움을 나타내주는 표상적 대상인데 그 그리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 고향과 두 번째 그 다음에 과거와 어린 시절이죠. 특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사 이런 것들이 다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이게 방랑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산 어디 하천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눈물의 언덕을 지나서 필리필 이렇게 보리필을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리필이는 그리움의 실체다. 특히 떠도는 방랑자의 고향과 과거와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읽으면 알 수가 있죠. 저는 분석하지 말고 느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도 다 거기에 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이제 옛날 그 적입니다. 이게 낙타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한직 씨. 눈을 감으면 어린 때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과거에 대한 회상이네요. 어린 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상 추억한다. 옛날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낙타를 떠올리면서 낙타처럼 쪼글쪼글하게 늙으셨다. 이런 얘기죠.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낙타를 보면서 떠올리는 거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인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 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에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원에 가가지고 느낀 것이 뭐 동물들의 뭐 경이로움이라든지 신비함이라든지 생김새에 대한 요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낙타를 딱 보는 순간에 과거가 떠오른 겁니다. 어린 시절 과거가 떠오르면서 옛날 자기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가르쳤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해서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공통점이 나왔죠. 이 다음 시에 대한 공통점은 과거에 대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매개체를 통해서 대상을 떠올리고 있죠. 다는 낙타, 나는 보리필이, 그 다음에 가는 거기에는 의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정말로 쉽다는 얘기죠. 표현상 특징 이런 것들 아주 또 쉬운 문제. 3번에서 이제 시적 기능 빌릴리하고는 보리필이의 음성을 갖다가 이제 해서 애상적 정조 뭔가 좀 쓸쓸해 보이고 연과 연의 관계가 나눠져 있죠. 시 전체가 통일감이 있게 딱딱딱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통일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보리피리의 그리움이 녹아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그 유형에 대한 문제. 그럼 이제 예시 문제 세 번째로 들어가 보죠. 종소리에 대해서. 똑같이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떠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청동의 표면에서 떠내니까 이게 종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나는 종소리를 대신해서 썼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서 이 진폭의 새는 이게 진폭이죠. 헤르츠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딩 하고 이제 이렇게 울리는 진폭의 새가 되어서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그럼 이 종소리가 무엇을 뜻해 주는지 이제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죠. 인종은 끝났는가? 그러니까 참고 기다림이 끝났는가?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개 감방에서 그러니까 종소리가 뭔가 울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것이네요. 여태까지 압제를 당했던 것이 이제 저게 떠나가게 돼서 울려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소리를 이 사람은 들으면서 좋은 것이 막 세상에 부엉하니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르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 악기가 된다. 그래서 희망과 그다음에 소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서 먹구름이 깔리면 사회가 이제 혼돈해진다든지 그러면은 종탁 울려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 같은 가로가로 음향이 된다. 그러니까 종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세상을 울려주는 거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나번에 있는 시 한용운의 시를 보죠. 당신이 가신 뒤에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죠. 여기에서 이제 일제 압제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이때 주인은 일본 놈들이겠죠.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의 야박함, 압제의 하나의 어떤 시달림. 나는 그 말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이 쏟아지는 눈물은 절망이죠. 절망을 했는데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당신이 희망이네요. 나는 집도 없고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의 시민으로 산다 이거죠.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도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주인하고 같으네요. 일본 놈들이죠.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솟을 때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쓰잘데없는 것, 연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까지도 결국에는 권력에 추종하고 일제를 갖다가 섬기는 데 활용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는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이건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이 뜻입니다.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할까? 이 역사에 잉크칠을 해버리는 것은 막 테러를 한다는 거죠. 막 그 9.11 같은 그런 막 일제에 막 폭탄이라도 치게 막 들어가서 테러를 해버릴까? 하고 술을 마실까? 절망과 방황이죠. 그럴 때 당신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저희가 막 없어질 때 그때 당신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니까 쉽죠. 그래서 1번처럼 공통적인 내용이나 2번에 있는 시어, 3번에 있는 시적 의미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해석된 상태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것은 나머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